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그녀의 손을 놓친 순간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아, 왜 나 때문에 모든 걸 버려? 그녀의 눈물 섞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맨해튼의 화려한 맨션을 등지고 한국으로 날아온 그녀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너만 있으면 되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이제 영원한 고통으로 변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라졌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재벌가의 그림자가 우리를 삼키려 했으니까. 하지만 사랑이란 사라진 자의 발자국조차 지울 수 없는 것인가 봤다. 타일 1K의 HONG 1000톤이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24살의 나, 수아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는 여자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고 퇴근 후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지었다. 특별한 꿈도 야심도 없었다. 다만 가끔 밤에 창가에 앉아 별을 보며 누군가 나를 기다려줄까 상상하곤 했다. 그 누군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날은 우연이었다.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서둘러 지나갔고 나는 창가 자리를 지키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홀짝였다. 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치고 그녀가 들어왔다. 지은. 25살의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어깨에 달라붙었고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가 그녀의 우아한 몸매를 강조했다. 그녀는 맨해튼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재벌가의 외동딸, 김지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그녀는 그냥 피곤한 여행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카페가 붐비던 탓이었다. 죄송해요. 여기 앉아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영어 억양이 살짝 섞인 한국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물론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녀는 뉴욕에서 왔다고,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고 했다. 나는 서울 토박이로 홍대의 숨겨진 명소를 추천해 주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정말, 그럼 나중에 같이 가줄래? 그 말에 내 심장이 살짝 뛰었다. 왜 그랬을까? 그녀의 미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남산타워 아래에서.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집에서 문제가 있어.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재벌가의 압박, 결혼 강요, 그리고 그녀의 비밀. 지우는 레즈비언이었다. 가족은 그녀를 맨해튼의 사업 제국 후계자로 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 없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숨을 죽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20살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 숨기고 살아온 비밀. 나도. 그래,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매일 만나기 시작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사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의 웃음소리가 내 삶을 밝혀주었다. 그녀는 맨해튼의 고독을 털어놓았고 나는 서울의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다. 수아야, 너랑 있으면 자유로워. 그녀가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손길에 내 몸이 떨렸다. 우리의 키스는 자연스러웠다. 비가 내리는 공원 벤치에서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다가왔다. 지은의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녀를 데려가려 했다. 지은아, 네가 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해?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차가웠다. 그녀는 울었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은아.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재벌가의 힘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랑을 짓밟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내 집으로 왔다. 짐 가방을 들고 수아야, 나 맨해튼 버릴게. 너랑 여기서 살자.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말 가족이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우리는 그 밤을 함께 보냈다. 그녀의 몸이 내게 기대는 느낌, 따뜻한 숨결.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그녀의 선택이 우리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은이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 씨, 택배요.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밖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김지은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다. 지은이 깨어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어떻게 여길? 그녀의 오빠. 재벌가의 차남 김민준이었다. 그는 28살, 냉철한 사업가. 지은아, 집으로 돌아가.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는 나를 힐끔 보며 비웃었다. 이런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칠 줄 알았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지은이는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받았어요. 민준의 웃음이 메아리 쳤다. 구원, 재벌가를 버린 게 구원이야? 네가 뭘 알아? 그들은 지은을 끌고 나갔다. 나는 따라 나서려 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수아야, 기다려. 내가 해결할게. 문이 닫히고 나는 무너지듯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사는 존재였다. 가족의 명예, 사회의 시선, 모든 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이 돌아왔다. 이번엔 혼자. 미안해, 수아야. 오빠가 협박했어. 사업 자금을 끊겠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럼 어떻게 해? 내 꿈은. 지은은 미소 지었다. 꿈, 너랑 사는 게 내 꿈이야. 우리는 다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수아와 함께 할 거예요. 용돈도 필요 없어요. 편지를 보낸 후 우리는 제주도로 도망쳤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온라인으로 디자인 일을 시작했고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해변을 산책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아야, 사랑해. 그녀의 키스가 바다처럼 포근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돌아오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 서린 위협. 어느 밤, 펜션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검은 그림자들이 들어왔다. 용팔이들. 김지은 씨, 집으로. 그들은 지은을 끌고 나갔다. 나는 소리쳤다. 으아, 지은아. 하지만 그들은 나를 때렸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렀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은은 곁에 없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친구분은 가족분이 데려가셨어요.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퇴원 후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의 소식을 찾았다. 소셜미디어, 공공장소, 모든 곳.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맨해튼으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매일 밤 그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지은아, 왜 나 버렸어? 하지만 알았다. 그녀는 강요당했을 거요. 재벌가의 힘 앞에.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내가 사라져야 한다. 가족의 분노가 나를 향하게 해서 그녀를 풀어주게. 서울의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지은을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그녀의 사랑이 나를 살게 했지만 이제 그 사랑이 나를 죽이고 있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강원도의 산속, 작은 오두막. 그곳에서 나는 숨을 쉬었다. 이름도 바꿨다. 이제 나는 민지였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꿈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수아야,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가 여원했다. 나는 깨어나 울었다. 왜 내가 사라져야 할까? 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할까? 레즈비언으로 사는 우리. 한국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가족의 압력이 우리 사랑을 범죄처럼 만들었다.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봤다. 김씨 재벌가, 호계자 김지은. 맨해튼 사업 인수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돌아갔구나. 나 때문에. 나는 편지를 썼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사라진 건 네가 자유로워지라고. 사랑해. 영원히.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대신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은 적었지만 그곳이 내 안식처였다. 한 할머니가 자주 왔다. 아가씨,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나는 미소 지었다. 추억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해. 그녀의 말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어쩌면 사라짐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봄이 오고 카페의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지은의 친구, 혜린. 26살이 그녀는 기자였다. 민지 씨, 수아음. 아니, 수아 맞지? 나는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혜린이 앉았다. 지은이가 날 보냈어. 내 소식을 찾아달라고. 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잘 있어요. 혜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매일 울어. 가족이 감시하고 결혼 압박해. 네가 사라진 후 더 망가졌어. 나는 갈등했다. 돌아갈까? 그녀를 구할까? 하지만 재벌가의 힘을 생각하면 두려웠다. 말해줘. 내가 사라진 게 그녀를 지키는 길이라고. 혜린이 한숨 쉬었다. 지은이는 네가 없인 못 살아. 돌아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그녀를 만나기로. 우리는 부산의 작은 여관에서 만났다. 지은이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녀는 야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수아야, 그녀가 달려와 안겼다.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그녀가 내 입을 막았다. 아니, 네가 사라진 게 더 아파. 우리는 울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그녀의 피부가 내게 닿을 때 잃어버린 시간들이 채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아침이 왔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나는 말했다. 함께 도망치자. 이번엔 진짜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돈 일부를 빼돌리고 해외로 가자. 하지만 민준이 눈치챘다.
지은아, 또 그 여자, 그의 전화가 왔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서울을 벗어났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지은의 핸드폰은 껐다.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준 오빠가 포기 안 할 거야. 지은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라면 기차 창밖으로 스치는 산맥이 우리의 미래처럼 험준해 보였다. 대전에서 우리는 숨을 골랐다. 작은 모텔에 머물며 밤을 보냈다. 수아야, 네가 사라졌을 때 난 죽고 싶었어. 지훈의 고백이 나왔다. 맨해튼으로 돌아간 후 가족의 강제 치료, 상담, 심지어 약물까지. 레즈비언은 병이라고 웃기지 않아 그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는 병이 아니야. 사랑이야. 우리의 몸이 얽혔다. 그 열정 속에 한국 사회의 편견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다음 날, 우리는 제주로 향했다. 비행기 표를 끊고 공항으로 갔다. 하지만 민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끝내 그들은 우리를 포위했다. 나는 지은을 보호하며 소리쳤다. 야, 그녀는 자유야? 싸움이 벌어졌다. 누군가 내 팔을 꺾었고 지은이 울부짖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혼란이 일었다. 우리는 풀려났다. 하지만 민준의 변호사들이 왔다. 법적으로 지은은 미성숙하다. 보호자 결정권이 있다. 그들은 우리를 협박했다. 지은이 무너졌다. 수아야, 나 때문에 나는 결의했다. 이번엔 내가 싸울게. 나는 혜린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기사로 우리 이야기를 알렸다. 재벌가 딸, 사랑 때문에 도망 익명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SNS에서 프리지운 해시태그가 퍼졌다. 르케트 커뮤니티가 지지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 시위가 일어났다. 민주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가족 회의가 열렸다. 지은의 아버지가 말했다. 포기해. 여론이 안 좋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납치했다. 어두운 창고에서 그는 나를 때렸다. 네가 사라지면 지은이가 돌아올 거야. 피가 흘렀다. 나는 웃었다. 안 돼. 그녀는 강해졌어. 혜린의 도움으로 나는 탈출했다. 경찰에 신고. 이번엔 증거가 있었다. 지은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수아야, 괜찮아. 그녀의 눈물이 내 상처를 적셨다. 우리는 안겼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아니었다. 민준의 최후의 수. 그는 지은의 약혼자를 소개했다. 미국의 사업가 이재훈. 결혼하면 모든 걸 용서할게. 지은이 흔들렸다. 수아야, 나 포기할까? 나는 울었다. 아니, 나 믿어. 우리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가 우리를 괴롭혔다. 지은은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재원 씨는 좋은 사람이야. 사업적으로도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재벌가의 회의실에서 그녀는 고립되었다. 오빠 민준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내 변덕 때문에 가족이 망신이야.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혜린의 도움으로 나는 비밀 아파트에 숨어 살았다. 매일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해져. 우리 곧 만나. 그녀의 답장은 짧았다. 사랑해. 버티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녹음이 왔다. 수아야, 나 지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어느 날 지훈이 약혼 파티에 참석했다. 화려한 호텔, 맨해튼 스타일의 파티.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재훈과 춤을 췄다. 사진이 언론에 실렸다. 재벌 후계자, 로맨틱 약혼.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드
지은아, 하지만 알았다. 연기였다. 그녀의 눈빛에 절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행동에 나섰다. 르케트 단체에 연락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인권 침해 소송을 걸자 우리는 증언을 모았다. 지은의 친구들, 나의 이야기. 재벌가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강제 결혼, 성소수자 차별. 언론이 달려들었다. 민준이 분노했다. 그는 나를 다시 쫓았다. 이번엔 자동차 추격전. 서울 도로를 질주하며 나는 도망쳤다. 포기해 그의 차가 부딪혔다. 내 차가 뒤집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지은이 곁에 있었다. 수아야, 미안해. 다 내 탓이야. 그녀가 울었다. 의사가 말했다. 다행히 큰 부상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지은아, 우리 끝내자. 네가 고통받는 걸 못 봐. 그녀가 소리쳤다. 아니, 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키스했다. 병실에서 간호사들이 피한 채. 파티 후 지은이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수아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끼어들었다. 미쳤어? 하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잠깐. 네가 정말 그렇게 느끼는 거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재벌가는 명예지만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할지도. 민준이 반발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이었다. 지은아, 내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사업은, 지은이 말했다. 사업은 오빠가 해요. 저는 제 삶을 살게요.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민준의 배신. 그는 가족 자금을 빼돌렸다. 지은이 때문에 스캔들이 터졌다. 재벌가 흔들렸다. 지은과 나는 그 틈을 타 도망쳤다. 이번엔 캐나다로. 비자, 새 이름. 캐나다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밴쿠버의 단풍잎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지은은 현지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고 나는 카페에서 일했다. 수아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민준 오빠가 쫓아와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안전해.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르케트 지원센터에서 너희 사랑은 소중해. 한국처럼 아니야.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친구를 사귀었다. 캐나다에 개방된 사회가 우리를 치유했다. 지은의 전화가 왔다. 아버지로부터. 지은아, 잘 지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네, 아빠. 행복해요.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했다. 이제 이해해. 민준은 감옥에 갔다. 횡령죄로.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이 졸업하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서약식, 친구들 앞에서. 수아야, 영원히 함께. 그녀의 반지가 내 손가락에 빛났다. 로맨스가 피어났다. 해변 산책, 와인 한 잔, 서로의 몸을 탐하는 밤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소식이 왔다. 재벌가의 개혁. 아버지가 르케트 재단을 설립했다. 지은이 덕분에 깨달았어. 그녀가 웃었다. 우리 승리야.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내 용기 덕분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수아야, 사라지지 마. 다시는 그녀의 말에 나는 키스했다. 영원히 곁에.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이제 두렵지 않아. 지은이 말했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가족을 마주할 수 있을까? 나는 위로했다. 함께라면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눈물이 글썽였다. 포옹이 길었다. 민주는 풀려났지만 변했다. 미안해, 동생아. 그는 나에게 고개 숙였다. 수아씨, 용서해. 집으로 돌아갔다. 맨해튼 스타일의 저택이지만 이제 따뜻했다. 가족 식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 사랑을 인정해. 그리고 지지할게. 지은이 울었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는 서울에 집을 샀다. 작은 펜트하우스. 지은은 재벌 사업에 참여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나는 내 회사를 열었다. 르케트 테마의 그래픽 스튜디오. 우리의 삶은 꽃 피웠다. 로맨스가 깊어졌다. 매일 데이트. 한강 유람선. 남산 케이블카. 수아야, 네가 내 구원자야.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녹았다. 하지만 작은 드라마. 언론 인터뷰. 재벌 딸의 레즈비언 사랑 비난이 왔다. 한국 문화에 안 맞아. 지은이 흔들렸다. 수아야, 후회 안 해. 나는 웃었다. 절대. 이게 우리 이야기야. 우리는 강해졌다. 펠레터가 쏟아졌다. 너희 덕에 용기 얻었어. 가치가 전파되었다. 인간의 사랑의 힘. 여름 휴가에 제주로 갔다. 해변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어떤 폭풍도 이겨내게. 가을이 다시 왔다. 우리는 결혼 1주년을 맞았다. 작은 파티. 가족과 친구들. 아버지가 토스트했다. 사랑은 자유야. 지은아, 수아야, 축하해. 눈물이 흘렀다. 민준이 결혼했다. 이번엔 진심. 형님, 행복하세요. 지은이 말했다. 그는 웃었다. 너희 덕분이야. 우리의 일상이 빛났다. 지훈의 프로젝트 성공. 내 전시회. 밤에 우리는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사랑해. 영원히.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나는 사라짐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이 그녀를 지켰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가 변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촉매였다. 더 많은 사랑이 꽃피었다. 겨울, 눈 내리는 서울에서 우리는 손잡고 걸었다. 수아야, 고마워. 나 선택해줘서. 그녀의 미소가 세상을 밝혔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했다. 재벌가를 버린 그녀, 나를 택한 그녀, 그리고 내가 사라져 지킨 그녀. 이제 우리는 함께, 자유롭게